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30대 중반의 결혼 9년차 주부입니다. 남편은 성실하고 큰소리 한 번 안 내는 사람이고 남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착해 보입니다. 저도 결혼 당시 그렇게 생각했고요. 살면서 느낀 건데 착한 것도 있지만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좀 심해요. 자기 일 아닌 것에는 도통 관심 흥미도 없고 남에 대해서도 나쁜 얘기, 좋은 얘기 절대 안 하고요. 집에 오면 언제나 TV만 보고 있습니다.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부탁하려면 제가 잔소리하다가 지쳐서 그냥 제가 해버려요. 결혼 당시에 남편 쪽 집안이 많이 기울고 홀시부라서 친정 쪽에서 반대했지만 남편이 워낙 성실했기에 결혼 1, 2년 동안은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. 서로 믿음도 있었고요. 무엇보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돈 모으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 쌓을 틈도 없었고요. 결혼 후 1년은 피임을 했고 그 후 아기를 원했는데 임신이 잘 안 되더군요. 결혼 2년 전후 좀 지난 후부터 남편이 이상했어요. 그전에도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부부관계를 피하더군요. 전 나름대로 말도 못하고 직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하며 넘어가길 몇 년. 사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어요. 누구와 얘기해 본 적도 없고. 그 사이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었고, 그러나 우리는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어요. 둘 다 건강은 정상이었어요. 불임의 원인은 원인불명. 남편이 언제나 피하고 병원에서 정해준 날짜만 했는데 그것도 TV 본다는 핑계로 거부해서 제가 맨날 울며불며 매달려서 한 달에 한두 번. 매번 자존심이 상하고 죽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그때는 왜 그리도 아기가 절실했는지 저는 거기에 빠져서 남편에게 매달렸어요.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는 것도 먹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돈 벌어서 시험관도 하고 사실은 그 사이 제가 자연 임신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유산이 되었고 저는 그 이후로 남편에게 무릎 꿇다시피 하고 애원했어요. 이것 보라고 나도 자연 임신 되니까 병원 안 다닐 거라고 우리 노력하자고 남편 알았다고 하더니 그때뿐 맨날 TV만 끼고 살고 1년이 가도 절대 요구 안 하고 하루는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. 시험관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에 무리 가고 우리 정상인이 노력하자고. 남편은 오히려 병원 안 가는 저를 탓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말 꺼내면 애기 없어도 된다고 그냥 살자고 하고 그동안 제 몸과 마음은 다 망가지고 시댁과 주위에서는 애 안 생기는 며느리 취급. 수근수근 친정부모는 속도 모르고 시댁과 남편에게 미안해하고 그러던 중 3년 전에 일이 터졌어요. 그날도 병원에서 지정해준 날이어서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다 제가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거든요. 남편 말은 TV 보니까 못하겠다. 씻지도 않는다. 네 하고 싶음 너 혼자 하고 내려와라. 제가 그때 말했어요. 내가 애 낳고도 너한테 하자고 하면 미친년이다.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고 제가 나간 이후 이상하게 컴퓨터가 켜져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. 그동안 남편이 왜 부부관계 안 하고도 살 수 있었는지. 그전에도 저 혼자 울고불고 6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6년 동안 부부관계 요구도 안 하고 애기도 병원 가서 만들려고 했는데 남편이 야동에 빠져서 혼자서 즐기느라 그런다는 걸 충격이 컸어요. 저 답답한 여자 아니라서 그런 거 이해합니다. 야동도 죄다 수위 높은 것들. 토 나옵니다. 그것도 거의 매일. 그럴 수도 있고요. 근데 제가 시험관 하러 가서 혼자 울면서 난자치치하는 그 시간에 새벽 5시에 나가서 이식하고 오는 그 시간에 시험관이 얼마나 힘든지 남편도 다 알아요. 생사를 뚫고 대못만한 주사바늘로 난자채취 10개씩 하고 호르몬 주사를 혼자서 배에
2주 동안 놓습니다.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. 그러고선 기름 같은 주사를 엉덩이에 아침마다 한 대씩 놓는데 임신이 되어도 3개월까지는 매일 주사를 놓아야 해서 나중에 엉덩이에 주사 바늘도 안 들어가고요. 그런 걸 제가 인공 5번, 시험관 4번을 했답니다. 그 고통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. 지금도 시험관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안쓰러워서 제가 눈물이 다 납니다.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도 내가 그리 애원했는데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. 6년을 절 그렇게 속이고 살았던 거지요. 남편은 TV와 영화 중독입니다. 결심했죠. 이 사람과는 못 살겠다. 그때 모든 마음을 다 정리했고요. 마지막으로 시험관을 하면서 이렇게 설마 성공할 줄 몰랐어요. 약하긴 하지만 성공이었고 너무나 괴로워서 아무 얘기도 말 못하다가 우리 애기를 낳았어요. 그 애기가 지금 18개월이네요. 남편 누구보다 더 좋아합니다. 나이 30 후반에 결혼 8년 만에 얻은 자식이지요. 애기를 낳고 제가 우울증까지 와서 방황을 좀 했어요. 그나마 임신 전부터 시작해서 각방 쓰고 손 한 번 안 잡고 서로 남처럼 지내요. 딱 한 번 남편이 야동 중독인 것 같아서 애 낳고 3개월 지나서 제가 야한 속옷을 3벌 사서 야동 여자처럼 꾸미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.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고. 그날 남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네가 아무리 그렇게 꾸며도 똑같은 사람이라고요. 그때 그렇게 딱 한 번 관계한 게 덜컥 또 임신이 되었어요.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딱 한 번 한 게 임신이 되더라고요. 숱한 갈등 끝에 수술했어요.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약도 많이 먹었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. 그 후 직장 다니면서 엄마한테 애기 맡기고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돌아다녔어요. 정말 남편 보고 있으면 미쳐서 죽어버릴 것 같아서요. 작년 말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네요. 저한테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네요. 근데 애기 잘 안 돌보는 거 보면 자기 가슴 찢어진다고, 애기가 엄마도 잘 몰라본다고 2번이나 그러더라고요. 한 달 전쯤 저랑 말을 안 해요.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대답 안 하다가 나중에 제가 친구랑 다른 남자들이랑 술 마시면서 찍은 사진 봤다고, 너는 나한테 사기치고 애기랑 나를 두고 나가서 술 마시고 남자들이랑 어울렸다고.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. 넌 남자 구실도 못하고 지난 9년 동안 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3년 동안 한 번 했다. 너 병신이다. 어디다 대고 따지냐고. 네가 그럴 자격이라도 있냐니까. 그럼 없냐고 더 적반하장. 그동안 조심스러워서 못하던 얘기 저도 이제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. 어젯밤에 몇 시간 동안 얘기했네요. 남편이 인정을 하면서도 자꾸 변명을 해요. 제가 별거 하자고 했어요. 남편은 싫다고 하네요. 제가 우리는 납니다. 남보기에만 부부지 당신한테 더 이상 애정도 없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너도 나한테 요구 안 했다고 변명하고, 하려고 했는데 어색해서 그냥 넘어갔다고. 그게 3년이 넘었네요. 저 아직 젊고 밖에 나가면 이쁘다는 소리도 듣고요. 남편한테 병원에 상담받자 해도 이해를 못해요. 제가 싫은 것도 아니고 아무 불만도 없답니다. 자기도 본인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. 단지 각방스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답니다. 어제 남편한테 다 따지면서 너는 변태다. 너 게이냐? 아님 밖에 여자 있냐? 별소리 다 했어요. 내가 어떻게 9년 동안 이렇게 병신같이 살았는지 모른다. 내 인생이 불쌍하고 내 청춘이 아깝다. 남편은 죽어도 이혼은 싫답니다. 한 달 전에도 이런 대화했는데 한 달 동안 제 눈치 보면서 집안일을 열심히 도왔는데 부부관계만큼은 절대 안 되나 봐요. 우리 각방 쓰면서 손끝도 스치지 않거든요. 너무 외롭고 서럽고
내가 불쌍해서 눈물만 납니다. 다른 거 없어도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자라서 남편한테만큼은 사랑받고 싶었거든요. 이제 마음이 다쳐서 도저히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해요. 얼마 전 나온 얘기가 홀시부 우리가 모시자는 얘기예요. 아버님 지난 9년 동안 정말 저희한테 어지간히도 하셨어요. 제가 혼자 생활비 보태며 집안 경조사 다 챙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신 적 없으세요. 8년 만에 그리 어렵게 임신한 저한테 과일 한 쪽도 없어요. 남편이 TV에 집착한다면 저희 아버님 돈에 대한 집착이 정상을 벗어납니다. 다른 사람들도 다 기피할 정도로 인색하고 마음 쓰는 것도 그런 편이에요. 어려워도 생활비 하루라도 늦게 붙여드리면 하루 만에 전화하세요. 저 시험관 할 때도 단 한 달도 안 거르고 다 받아가시고요. 제가 아버님께 권해서 집을 팔고 다른 곳에 사게 해드렸는데 그 집이 몇 달 만에 2억이 올랐어요. 게다가 다달이 월세 나오게 해드리고요. 저한테 고맙다고 50만원 주시더니 2, 3주 만에 이가 아프다고 이한다고 50만원 달라고 하셔서 드렸어요. 저는 전문가 컨설팅 받느라 돈 더 쓰고요. 이런 건 이제 불만도 없어요. 어차피 아버님 돈 바란 것도 아니고 돈 갖고 계시면 저한테 손 안 벌리실 줄 안 거죠. 재산도 많으시고 사실만 아신데 8년 만에 어렵게 낳은 장손. 저 몸조리 하러 가는데 미역 한 줄기 안 사주시더군요. 몸조리 가서 제 돈으로 30 드리면서 엄마한테 시부가 주셨다고 몸조리 끝나고 따로 엄마 챙겨드리고 항상 이런 식이에요. 울 얘기 이번 시모 제사 때 제가 음식 다 해서 갔는데 1,000원 주시더라고요. 장례식장에서 쓴 일회용 접시까지 모아다가 쓰시는 분이세요. 남편과 이런 시아버님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. 남편도 자기 아버지지만 이해 못한다고 하고 어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. 아버님 재산도 탐만 나고 다 싫으니 당신이 아버님 모시고 살라고. 난 얘기 데리고 산다고 했더니 펄펄 뛰고 난립니다. 엄마도 남편 문제 대충 하세요. 엄마가 내색은 안 하지만 속상해 하시는데 이혼하면 별 수 있냐고 애 봐서 그냥 살랍니다. 저도 애 보면 이혼은 힘들 것 같고 남편이 애한테는 끔찍해요. 그냥 몇 년 후에 애 데리고 외국 가서 애기 국제학교 보내고 저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까 싶어요. 인생이랑 살수록 어렵네요. 단지 결론은 남편은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성향이 그렇고 결론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. 그게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. 지난 9년 동안 자기 노력할 거라고 해놓고 이틀을 넘긴 적이 없으니까요. 아무한테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하고 여자로서 자존심도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남편 아버님 둘 다 지긋지긋합니다. 나머지 시댁 식구들도 개인주의, 이기주의 심하지만 애기가 너무 길어서 생략할게요. 대체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사는지, 우리 같은 부부가 정말 있기라도 한 건지 그냥 이렇게라도 하소연 해봅니다.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?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.